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제1호로 제시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 이 문제를 놓고 민주당 내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명과 비명 간의 엇갈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이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혁신이 1호안이었던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를 놓고 민주당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수영 의원님, 지금 급기야 비명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라도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왜 출범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태평성대입니까? 네. 위기이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뭔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직면해 있는 이 정체성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파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혁신위가 1호안을 꺼냈는데 그것도 뭐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기 수준도 포기하겠다고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미 50명이 넘는 의원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이미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근데 별반 새삼 다를 것도 없고 민주당의 혁신치고는 조금 그래도 뭐 일반적인 것 아니냐는 그것조차도 소속 의원들이 못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네. 혁신이 왜 출범시켰습니까? 혁신이가 꺼내놓는 안들 최초의 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혁신위를 거부하겠다고 얘기하면은 지금의 민주당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경 위원장이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 지금 목 앞에 있어 잘 알 텐데 왜 이러시냐 하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31명의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이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당내 최대 모임 더미래 특권 포기 촉구 선언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숫자만 해도 저는 민주당 지금 167명의 의원들의 거의 절반에 이제 육박할 수 있는 이제 세력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모임에 겹치는 분들을 좀 정리하면은 한 7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거의 뭐 민주당 총 의원 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받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민주당 일각에서 이 31명 이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 지난번 이재명 대표 그 표결할 때 반란표 던진 사람도 31명하고 숫자가 맞으니까 이거 당신들의 본색 이제 드러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혁신은 어디로 갑니까? 네. 방향도 잃고 그야말로 좌표도 잃는 그런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이런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대가 이번 불체포 특권 혁신안에 있어가지고 1호 혁신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명계 의원들이 선언을 하기 전날에 사실 의원총회에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결의가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내 쇄신 의지가 있기는 한 거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31분의 말씀이 좀 더 전술적으로 좀 거칠고 좀 비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와 관련해서 전날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날 표결 과정에서 다수의 반란표가 나왔던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술적으로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건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의원총회에서 모였으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봐야죠. 결의가 안 됐다는 건 의원들 내부에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예를 들면 31명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의결기구 내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들로 하고 있는 측면인 건데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소위 의원들의 특권 문제,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민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다수의 여론은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검찰의 정치화라는 측면들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칼을 뺏으려면 방패도 뺏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그러면 31명의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자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건 헌법사항이잖아요. 개정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 4월 달에 원포인트를 통해서 5.18 헌법 조문에 싣는 내용과 이 내용을 갖다가 올리고 그다음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라고 하는 대안을 통해서 적어도 당 내부에 있는 더 많은 의원들에 대한 우려사항들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31명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진정성보다는 오히려 공천권 확보를 위한 세력화라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방식의 예를 들면 포스트 이재명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보다는 자신들의 세력화와 어떤 세력화 이후에 어떤 이재명 포스트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흔들기 아니냐 이런 뭐 계속 말씀이신가요? 그랬었죠. 뭐 예를 들면 당장 예를 들면 서른원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네.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표결 과정에서는 전혀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신의도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밤샘 토일해서라도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렇게 되면 다른 정치적 의도를 위해서 소위 불체포 특권이라는 부분들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발표하실 게 아니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끝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31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할 때 반란표 31명과 동일해요? 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유사할 것 같아요.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그랬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친문 일부 의원들, 네. 예.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친낙계 의원들, 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조응천, 이상민 의원 같은 예. 분들, 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할 거다. 유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아닌 알겠습니다. 분들이 그래서 뭐 밖에서 숨어서 계속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민주당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비명계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분당 가능성을 시사를 해서 이게 심상치 않게 좀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 분당 발언이 당내에 예를 들어 정말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많고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다면 뭔가 큰 파문이 일어야 돼요. 네. 근데 실제로 파문이 크게 일지 않습니다. 예. 그 근본적인 이유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크게 떨어지거나 안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혁신이 안도 큰 어떤 울림이 없고 소위 비명계의 리더십 견제도 큰 힘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불체포 특권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서 분명히 나는 뭐 예를 들어 찬성할 거다. 예.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토론 과정에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전날까지는 반대할 거다라는 것처럼 해놓고 소위 말하면 뒤통수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와서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하니까 과연 여기에 진정성이 있느냐, 혹시 계파 갈등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흐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좀 명분 획득에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민주당 얘기가 좀 많은데 이게 또 민주당 얘기로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한테 또 여쭤봐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좀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출연료도 드리는데 좀 말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명락회동을 저쪽에다 여쭤봐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왜 빨리 안 만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만나기로 했다가 뭐 비도 오고 또 피해 수해 뭐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시선도 좀 따가울 것 같고 그래서 미루신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두 분 다 일정이 바쁘신가요? 뭐 비공개로 저녁 한 번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요? 저는 이제 굳이 여기서 한자를 한번 쓴다 예. 그러면 우리가 불감청 고소원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바라던 바다. 그러니까 사실 두 분이 때밀려 만나는 거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아니 들어온 지가 언젠데 자꾸 이재명 대표 피하는 거에란 비난 여론을 피해하는 지금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당내 리더십이 흔들리는데 이낙연 대표한테도 손을 못 내밀 정도로 옹졸한 는 건가? 그런 협량의 정치도 되는 거야? 예. 이런 비난에 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번엔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비 오는데 막걸리 마시는 모습 연출했다가 이것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소지가 있고 당연히 정치권은 민생을 돌봐야 되는 게 맞으니까 연기했는데 이번은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비가 계속 더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번 상황도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좀 정치권이 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고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9일 날 모임은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가급적 말이죠. 비공개 회동보다는 공개 회동이 맞다고 봐요. 지금 아마 왜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측근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두 분은 이제 배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바라던 바라고 그러니까 굳이 알릴 그렇게 말하자면 엄청난 행사처럼 퍼포먼스처럼 공개할 필요는 없고 다만 두 분이 무언가 정치적인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라도 모습을 연출한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질적인 갈등의 해소, 당의 화합 그건 아닌 것 같고 시간 버는 용도로서 정치적인 퍼포먼스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전망합니다. 두 분이 만나긴 만나는데 아마 동상이몽이겠죠. 이낙연 전 대표가 원하는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110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모아야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거는 김종국 행정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이 문제는 좀 넘기죠. 네. 두 분은 어떻게 정치적 동지로서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배도 갈라서는 거예요? 예전에 뭐 5월 동주라고 하긴 합니다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서 결국 갈라질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한 배를 타고 내년 총선 또 그 이후에 대선까지 쭉 같이 가시는 건지. 어쩔 수 없이 한 배에 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분당 얘기를 하는데 분당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예.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지금 당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게 둘로 쪼개진다는 게 어떤 개념일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소선구제의 선거에서 상당히 예를 들면 문제가 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분당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 분당을 결행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세력화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공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세력적인 모임들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이 거론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아마 수요일 날 만날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이번 주에 연기된 이유도 이게 날씨 예보를 보게 되면 화요일쯤 되면 그칠 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요일쯤으로 잡은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호우 경보인데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그 호우가 나서 저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시고 특히 강남에서 반지하 엄청난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막걸리 해동을 한다고 얘기하면 언론에서 얼마나 예를 들면 공격을 하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민주당이 앞으로 잘 진행이 돼야지만 두 분의 정치적 생명의 공간들도 확보가 되겠죠. 예. 그렇다면 내년 4월 선거를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세력의 균형과 공동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네. 또 두 분 다 리스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를 잘 하시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내년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뭐 초반에는 이제 공개적인 것을 보여주겠죠. 하지만 비공개로 얘기를 통해서 아마 적어도 당을 위해서 단합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겠습니다만 나중에 서로가 뭐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내부에서. 하지만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걸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지금 오늘 저희 뭐 비피의 뉴스 특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계속 이제 피해가 커질 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또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예정대로 19일 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미뤄질지. 그 전에 끝나야겠죠. 호우가. 예. 네. 네.